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도 국민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녹색연합은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을 국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이나 현 국방부 이전 등이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과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점 등은 차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노동소득 분배율 산출 지표를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로 활용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의 지표를 바꾸는 것은 1960년대 이후 60여 년 만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개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산출지표는 주지표로 유지하되 몇 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해 국가통계로 공표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60여 년 만에 노동소득 분배율 생산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둘러싸고 통계가 임의로 왜곡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 기업들이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세웠지만 비용 부담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 중인 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6%가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기업 중 현재 구체적인 탄소 중립 사업을 추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26.3%에 그쳤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의 어려움으로는 투자 비용 부족이 1위로 꼽혔고 이어 감축기술 수단 부족,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 정책 불확실성 및 불합리한 규제, 관련 정보 부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탄소 감축 투자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인데요. 김노경 대한상의 탄소 중립센터장은 해외는 저탄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이 아닌 호텔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한다는 뜻의 워케이션.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타지역 스타트업의 부산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 워케이션 거점까지 생겼습니다. 부산 워케이션 1호는 해운대구 송정동의 부산 관광 스타트업 서프홀릭입니다. 서프홀릭은 주말에는 서핑을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으로 붐비지만 주중 업무 시간에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바다 전망 카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 부산센터가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함께할 것을 서프홀릭에 제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센터는 이곳을 비롯해 추가로 선정되는 공간에서 스타트업 미트업데이나 데모데이 같은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해 비스타트업 워케이션을 알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해외 패션 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가치나 문화 보존 등에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인재 개발과 같은 보다 직접적 형태가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올은 이화여대와 산학협력을 맺으며 멘토링부터 공모전까지 학생 참여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르메스와 까르티에는 미술계의 여성 창업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사회 공헌 활동은 박한 점수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기부금을 늘리는 추세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커진 시장 규모와 영향력만큼 명품 기업의 국내 투자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영구 숙명여대 교수는 ESG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패션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최근 명품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가치관에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2년 체험형 인턴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150명으로 모집 분야는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2년도 체험형 인턴 과정 최종 수료자는 23년 정규직 채용 시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우대가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29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후 채용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21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